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욕설 파일 있죠. 요거를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했어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뭐 편집본, 원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간의 통화 녹음 음성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이라고 확정 지어진 명백한 불법 사항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저번에 홍준표 대표가 여론조사를 무단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무단으로 공표하면서 벌금 2천만 원을 못 내겠다고 배째라 뭐 이렇게 된 상황인 것처럼요. 선거에 이기려고 하면 어떤 불법이라도 상관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정법적으로 명백하게 불법인 것을 자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지탄받아서 마땅한 그런 행위 중에 하나죠. 도덕성 검증 차원이라 그러는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도덕성 검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를 놓고 이야기하면 인간 사이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홍준표가 자기 장이 뭐고 영감탱이라고 말하는 거나 사실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집안사가 일어나다 보면 그 집안사 내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사생활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적인 차원에 나와서 어떤 공적인 말로 성남시장으로서 민원인을 그렇게 대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선거에 이용해 먹는 방식은 이를테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아들 문제라든지 뭐 부인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비서와의 문제. 이러지 마. 우리 그것마저도 스스로가 뭔가 그건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게 사생활적인 부분이라면. 근데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서 경기도 선거에 필승을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약간 단편적인 마인드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재명 후보는 아들 있잖아요. 뽕 먹고 마약하는 것 동영상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그 군대에서 동성 성희롱 한 거 제작해서 올리면 되는 건데요. 그건 웃는 얘기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적 영역이고 그다음에 당시 이게 선관위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편집해서 올렸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형님이 일베와 국정원에 의식화가 돼서 성남시장인 동생한테 부당한 압력을 가했고 그 압력을 풀이치는 과정에서 집안 내분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극한 상황에서 욕설이 오갔는데 그것을 이제 공중 영역으로 오히려 부정부패를 막고 조금 더 투명하게 성남시정을 운영하려는 이재명 후보의 고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욕설만 내놔서 이것이 패륜이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이것이 득이 될지 패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도는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미 그 포털에서 자유한국당이 실검으로 올라오면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기사들의 댓글의 반응은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역공당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반전하고자 예를 들면 자기 당 후보의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는 상태가 아니고 이거를 네거티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 속에는 선거에 득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의 지지율은 이재명의 장점을 통해서 이만큼 끌어올려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네거티브로 그걸 끌어내려서 남경필로 표로 가져가는 어떤 영향이랄까 이건 굉장히 미미한데 선거 전략으로도 보면 찌질해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더욱이 사실 그래요. 가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식의 마약 투여와 동성 성희롱을 막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흠집이 있는 사람이 형을 어떻게 막습니까? 동생이. 형이 하는지 동생이 못 막거든요. 부모님한테 개쌍욕을 하고 막대했을 때 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과 자식 간의 문제 수직으로 비교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남경필이 더 무능하고 사실은 더 패륜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사 이야기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돌아가신 그 이재선 씨라고 하는 분이 자신을 사칭하다시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때 이거 이권 들어줘 뭐 이런 식의 것을 못하게 완전히 봉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압력을 넣어서 협박을 하고 협박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 뭐 성격이 다혈질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제가 저번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시장도 어떤 정치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 굉장히 성숙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이 전 이제 이런 것들로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시기에 어떤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그렇게 뱉었던 말들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에 대한 자기 성숙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악용해 먹는 세력들은 저는 철퇴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후보 검증이란 미명하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정치판 아사리판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남경필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사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파일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유력한 정치인들이 뭐 측근이 뭐 어쨌다라든지 뭐 어떤 여성과의 통화라든지 제가 들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부도덕이라고 하면요. 내가 어떤 커넥션을 갖고 있는데 누구누구한테 내가 너 이권을 들어줄 테니까 뭐 돈을 얼마를 줘 이런 식의 통화 내용이 아니고 가족 간의 문제. 이게 공적인 시장의 입장에서 뭔가 비리를 저지른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의 이재명이 아니고 그냥 그쪽 집안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아들과 이재선이라고 하는 아들과 이 부인과 이렇게 얽혀있는 문제 같은 것들을 요가 없이 공적인 영역의 정당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선거는 국민들한테 정치 혐오밖에 전 불러일으킬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잣대를 야당 의원들한테 후보들한테도 대볼 수 있는 거고 집안에 며느리라던가 매형이라던가 이렇게 내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보다 더한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불행하고 슬픈 가족사가 없는 집안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바라보는 관점은 뭐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유력한 후보인데 도덕성을 검증하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도덕성이라는 게 뭐냐고요. 도덕성의 기준이 뭐냐고. 정치인한테 도덕성의 기준은 뭘까요? 이런 논리대로 하면은 가족 간에 잘 지내지 못하는 모든 후보는 도덕성이 없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남경필은 자격도 없죠. 자식이 폐륜 범죄잖아요. 마약을 했어요. 사회범죄죠. 그런 부모가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건가. 자식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아니 자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 형은 컨트롤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직으로 그런 평가해도 방식으로 그렇다는 가면 거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좀 원하지는 않는데 말하자면 내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전 마누라이건 현 마누라이건 간에 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말인 거죠. 근데 그건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선거판 아사리판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남경필과 이재명 후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금 연정 논란이 있거든요. 남경필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연정한답시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 태도로서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빚 좋은 개살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연정을 했다. 그 연정이라는 게 뭐 별거 있냐. 실제로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다 부결시켜버리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이재명 시장의 무상 공약들이 있잖아요. 도지사 권한으로 못하게 만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연정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경기도의 의장 정기열 의장이 최근에 발표문 같은 걸 보면은 실제로 남경필의 연정은 진정성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건 다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남경필 말로만 한다고. 처음에 도지사 당선되고 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일말의 기대감이 없잖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실은 연정이 깨졌다고 선언이 됐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연정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과도한 포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제발 좀 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건 모든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홍준표를 포함해서. 대변인을 포함하건 아니면 선거 캠프 선대위를 포함해서 이쪽 공적인 채널에서 좀 발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푸른나무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것처럼 제발 페이스북에 싸지르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남경필도 그러고 이재명 전 시장도 똑같습니다. 홍준표도 똑같고 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멱살 잡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서로들.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 이번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거가 이번 선거도 공명하지 않다, 공명하지 않게 치러진다라는 응답자가 26.8%가 되는데요. 그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정당 및 후보자의 상호 비방 흑색 선전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당사자들이 투표권자들을 권리자들을 정치권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들. 좀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남경필의 연정 논란은요. 원희룡의 민주당 가입론과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경필은 진보나 나같이 극우 정치인이나 다를 게 없다. 연정하면 똑같다. 이런 물타기를 하면서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얘기를 꺼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공격 대상이 있죠. 이재명이 아니고요. 경기의 진보 민주나 니들이 진보 민주 세력이라고 하지만 진보 민주 세력들이 별거 아니야. 나하고 연정, 자유한국당하고 연정하면 정치는 다 그런 거야. 니네들이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연정 얘기 꺼냈잖아.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식 원희룡 민주당 입당서라고 똑같은 얘기거든. 경기도지사가 나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옮길래 할 수 없잖아요. 자유한국당 달고 나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응용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연정론을 꺼낸 건데 결국은 민주진보 세력들 중간 사이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지층. 이 중간 10% 지지층들을 보수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고대의 술책에 지금 말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평가하면 됩니다. 예, 이거죠. 남경필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재명 시장의 안티 세력도 좀 꽤 있는 그렇죠. 걸 예, 보면 내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은 충실하게 도와줄게. 맞아. 그 메시지. 요 논란이 계속 벌어지는 그렇죠. 거거든. 예, 예. 나는 원래 그렇게 연정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이런 거라고 예,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한마디만 추가해드리면 남경필 그 환생경제에 대해서 했던 거에 좀 공식적으로 한번 해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생경제 얘기했던. 경필이 형 듣고 계시죠? 어디 환생경제를 그렇게 그런 존재들이 노무현 대통령 이름 석자 입에 담지도 마세요, 좀 제발.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해 처먹지는 말라 이런 거고요. 후보는 아들 있잖아요. 뽕 먹고 마약하는 것 동영상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그 군대에서 동성 성희롱 한 거 제작해서 올리면 되는 건데요. 그건 웃는 얘기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적 영역이고 그다음에 당시 이게 선관위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편집해서 올렸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형님이 일베와 국정원에 의식화가 돼서 성남시장인 동생한테 부당한 압력을 가했고 그 압력을 풀이치는 과정에서 집안 내분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극한 상황에서 욕설이 오갔는데 그것을 이제 공중 영역으로 오히려 부정부패를 막고 조금 더 투명하게 성남시정을 운영하려는 이재명 후보의 고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욕설만 내놔서 이것이 패륜이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이것이 득이 될지 패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도는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미 그 포탈에서 자유한국당이 실검으로 올라오면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기사들의 댓글의 반응은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역공당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반전하고자 예를 들면 자기 당 후보의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는 상태가 아니고 이거를 네거티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 속에는 선거에 득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의 지지율은 이재명의 장점을 통해서 이만큼 끌어올려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네거티브로 그걸 끌어내려서 남경필로 표로 가져가는 어떤 영향이랄까 이건 굉장히 미미한데 선거 전략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홍준표가 자기 장이 뭐고 영감탱이라고 말하는 거나 사실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집안사가 일어나다 보면 그 집안사 내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사생활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적인 차원에 나와서 어떤 공적인 말로 성남시장으로서 민원인을 그렇게 대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선거에 이용해 먹는 방식은 이를테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아들 문제라든지 뭐 부인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비서와의 문제. 이러지 마. 우리 그것마저도 스스로가 뭔가 그건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게 사생활적인 부분이라면. 근데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서 경기도 선거에 필승을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약간 단편적인 마인드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재명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욕설 파일 있죠. 요거를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했어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뭐 편집본, 원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간의 통화 녹음 음성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이라고 확정 지어진 명백한 불법 사항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저번에 홍준표 대표가 여론조사를 무단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무단으로 공표하면서 벌금 2천만 원을 못 내겠다고 배째라 뭐 이렇게 된 상황인 것처럼요. 선거에 이기려고 하면 어떤 불법이라도 상관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정법적으로 명백하게 불법인 것을 자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지탄받아서 마땅한 그런 행위 중에 하나죠. 도덕성 검증 차원이라 그러는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도덕성 검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를 놓고 이야기하면
인간 살력으로도 보면 찌질해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더욱이 사실 그래요. 가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식의 마약 투여와 동성 성희롱을 막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흠집이 있는 사람이 형을 어떻게 막습니까? 동생이. 형이 하는지 동생이 못 막거든요. 부모님한테 개 쌍욕을 하고 막대했을 때 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과 자식 간의 문제 수직으로 비교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남경필이 더 무능하고 사실은 더 패륜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사 이야기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돌아가신 그 이재선 씨라고 하는 분이 자신을 사칭하다시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때 이거 이권 들어줘 뭐 이런 식의 것을 못하게 완전히 봉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압력을 이제 넣어서 협박을 예, 하고 협박하고. 뭐 이런